네, 이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 유튜브 댓글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스티븐 들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9,000에 30%.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2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또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습니다. 네, 혹시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걸 좀 넘었어요. 아, 2달 정도요? 네. 그러면 처음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 나왔을 때 그때 그렇죠. 혹시 네. 근데 요즘은 계속 네. 박스권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매수하실 때 30% 비중을 사셨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지금 52,000원 구간이 돌파가 나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를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한 종목의 비중이 30%면은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이걸 추가 매수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왔을 때 52,000원 돌파하면은 좀 비중을 좀 덜어내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15%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네.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거의 뭐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금 큰 박스를 5만 원대를 지금 돌파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히려 CJ ENM보다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많은 드라마, 히트 드라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눈물의 여왕부터 시작해서 뭐 스위트홈 뭐 등등등 진짜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들 IP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저는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한알령 해제를 넘어서서 중국에서 만약에 OTT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연결 지금 왜냐면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방영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OTT 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어떤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한알령 해제가 아니더라도 완화에 대한 시그널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5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 보이니까 지금 2달 정도 기다리셨는데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세가 나오면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 52,000원대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2,000원 구간에 오면은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인기 있는 IP들이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비중을 좀 덜어내는 의견 주셨고요.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KT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7,000원에 80%.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5년 전에 했어요. 15년 전이요. 네. 네,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또 기준까지 크셔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10년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 이거 팔실 생각 없으신 거죠? 대량 빼미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 네. 마음이 네. 덜 갖고 있고 싶은데 혹시 빠질까봐. 아, 이게 사실 통신주들은 우리가 네. 뭐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변동성만큼도 안 나오는 게 통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년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 매도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시죠? 올라오니까 올라와도 걱정, 빠지면 빠진다고 걱정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SKT 사태로 인해서 반사익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신사 1위가 SKT인데 거기서 만약에 이탈이 되더라도 그럼 여기서 만약에 KT나 LG U+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만약에 이탈된 고객들을 좀 확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 고객들 이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2분기 실적 이후를 좀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SKT에서 고객이 좀 이탈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U+로 많이 갔는지 KT로 많이 갔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U+랑 KT 주가가 차별화 현상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거는 2분기 실적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뭐 배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이거를 뭐 10년을 가지고 계셨는데 굳이 팔아서 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실 거고 보통 이렇게 통신주나 경기방어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좀 다른 변동성을 보이는 성장주라던가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투자하시는 것을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시장도 약간 좀 불안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다만인데 만약에 지금 5만 원대가 돌파가 나왔는데 다시 5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 4만 6천 원 구간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면요. 저는 이때는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배당도 배당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10년을 더 가지고 간다 해봤을 때 이거죠. 앞으로 이런 통신주들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부족합니다. 왜냐면 물론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고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커져갈 것이냐.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더 산업이 커질 것이냐 이거는 글쎄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쪽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커졌다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량 수익 실현하시고 차라리 다른 배당주 쪽으로 찾아서 옮겨보시는 것도 지금 여태까지 10년을 가지고서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나셨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저는 매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말고요. 앞으로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그나마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경기 방어주나 배당주 쪽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면 얼마 정도 팔까요? 뭐 다 팔진 마시고요. 아쉽잖아요. 만약에 팔았는데 더 가면은. 반만. 네, 그래서 비중을 한 50%만 남겨두시고 30% 정도를 팔아서 그 30% 수익 낸 금액 정도를 가지고 다른 배당주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분적으로 매도하는 전략 주셨고요. 얼마 안 남은 4월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한미반도체 네, 제가-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원에 20%거든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개월 조금 넘었어요. 앞으로 매수가까지 맞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지은 팀장님이요. 네, 이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거 먼저 12만 6천 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막 이상한 소리도 막 나오고 하니까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잡아갖고 가야 될지. 그쵸. 요즘에 이제 뭐 TC본더 관련돼서 분쟁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고, 뭐 SK 하이닉스랑 동맹 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좀 우려는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근데도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그런 동맹 관계 깨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H20, 엔비디아의 H20에 대한
칩 수출이 금지가 되면서 엔비디아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양산 시점이 좀 앞당겨졌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HBM3E, 뭐 12단, HBM 그 다음 세대 HBM4 이런 얘기 많이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더 첨단 기술에 대한 칩들을 개발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엔비디아가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미 반도체 이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비전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독점에 대한 구조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싫어하긴 할 거지만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는 또 미국의 고객사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도 이제 마이크론이 내년부터는 HBM4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마이크론도 고객사를 품고 있는데 이쪽으로 또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에 우리가 이걸 하겠다 하면은 보통 6개월 전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들어가서 아마 하반기 때는 또 하나 비전을 좀 더 앞서가는 기술에 있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에 대한 강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원래 한미 반도체 하면 완전 독보적인 그런 자리였고 그런 경쟁에 대한 구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우리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기술 발전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IR을 진행을 해요. 그때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 행방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워낙 한미반도체 쪽은 좀 시장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배제하는 스타일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바닥에 있을 때 또 자녀 증여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기도 한 만큼 이번에 5월 IR 때 좀 좋은 이야기 SK 하이닉스 관련돼서든 뭐 좋은 이야기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만 원의 매수 이시면 어쨌든 올해 들어서 지금 12만 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때 못 팔았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님 그냥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5월 달에 IR이 있으니까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때 10만 원 이상으로 갔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다. 뭐 그리고 HBM4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이야기, 마이크론 이야기 나온다 하시면 분할 매도로 하셔서 수익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부터 이렇게 팔아야 되나요? 네, 일단 저는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매수세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항대가 87,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87,000원, 8,000원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10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20%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10만 원 이상부터 뭐 내가 5%, 10%씩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근데 지금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반도체 업황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 뭐 관세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업황 자체의 또 수요 둔화 이야기도 막 피곤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내 매수가 이상의 수익권이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막 욕심 부리시기보다는 분할 매수하시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매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한미반도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화요일도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두상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일진파워.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250원에 아, 네. 13%입니다. 네, 혹시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셨는데 K도 원전 관련해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지연 팀장께. 네, 이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일진파워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지 좀 오래 되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이제 13,000원 매수가시라고 하셨는데 네. 작년까지도 작년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겠네요. 네네. 지금 한 2년 다 돼갈 겁니다. 2년이나 다 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제가 일단은 좀 매도를 하고 네네. 단가를 조금 낮추고 이랬으니까요.
안 그래도 이제 13% 비중을 갖고 계신 걸 보면은 조금 이제 비중 자체로 봤을 때는 네. 네, 일단은 저는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3%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랑 또 뭐 공급계약 체결도 있었고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혁신형 SMR 종합효과 시험장치 제작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전 관련돼서는 저는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그 정부 쪽에서 이제 원자력 하면은 양쪽의 의견이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이 걸리거나 제동이 걸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채택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뭐 AI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이랑도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부 측에서도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또 관련돼서 우리가 같이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좀 채택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라든지 그리고 체코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수주들도 좀 향후에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SMR이라는 모멘텀도 붙어 있어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는 저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 13% 정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여기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추가해서 좀 어디에서 할까 궁금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하셔도 한 7% 정도 지금 우리가 20% 채우려면 남아 있잖아요, 비중이. 네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지금 현재 가격에서요? 네, 지금 구간대 약간 가격이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구간 뭐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쪽에서 계속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비중을 20%까지 채우시고 상승 탄력이 나왔을 때 뭐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 5월 달에 뭐 체코 수주라든지 그리고 그게 메이드되고 나서는 다른 나라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좀 이야기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상승이 나오고 수익권에 도달을 한다 하시면 저는 뭐 한 목표가 1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비중 확대 오히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11,000원입니까?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는 11,000원 정도로 보고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원전 관련주들이 어떤 좋은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서 탄력이 더 붙어준다라고 했을 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 들어서 원전 관련주들이 힘이 좀 둔화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탄력이 그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살짝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파워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고민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에 대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네. 내일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 좀 시장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떨까요? 네, 당분간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기 매일경제TV 조상전화입니다. 네. 네, 저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려고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G2파워고요. G2파워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800원에 30%입니다. 그럼 최근에 혹시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좀 오래됐는데, 네. 내가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아, 이 기준이 한 네네. 30%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 뭐 원전 관련주들은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차트를 딱 보시면은 이 원전 관련주들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물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는 예외입니다. 그 두 개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중소형 단에 있는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이러한 흐름을 다 보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4월 달에 관세 우려 속에서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4월 달에 힘있게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약간 V자와 비슷한
흡사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장기 평선들 돌파하면서 더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총선 때 원전주들이 힘을 못 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떠한 쪽에서 됐을 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탈원전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탈원전, 감원전이 아니라 신재생과 원전 투트랙 전략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쪽에서도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전 관련주들의 랠리는 한 번쯤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BHI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 이슈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열교환기 배수 보일러 관련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그 계약 공시 때문에 올라간 건데 어쨌든 지금 SMR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쪽에 정전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외부적으로 글로벌에서 뭐 전력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은 원전 쪽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지금 당장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좀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에 어떤 공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원전이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력기기주들은 그 유럽의 그런 전력 공급 사태 때문에 좀 올라왔던 것도 있는데 저는 원전은 이제 전력기기 쪽이랑 원전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력 공급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시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7,500원 구간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60일 이평선 구간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면은 일단 비중이라 좀 덜어서 15%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더 빠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빠지고 그냥 가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빠진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올라오면은 9,000원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고 추가적인 시세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궁금한 게 미국 증시가 지금 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증시요? 네.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저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가 요즘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 증시요? 미국 증시는 근데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요즘 또 테슬라를 보면 또 일론 머스크가 돌아온다라는 그 부분이 또 자율주행 규제까지 완화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올라오는 거 보면 참 힘은 강하긴 하지만 여전히 뭐 관세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전화를 지금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미국 증시가 저점이라고 보실까요? 저점은 아니고요. 약간 좀 조정 나왔다. 워낙 고점이어서 이게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점은 아닌데 이 정도면 조정 받을 만큼 받았네?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좀 우리나라 시청자분들과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테슬라가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테슬라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봐야 된다. 네,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매일경제TV 주상전화입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1,500원. 61,500원이요? 네, 15%. 15%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은 혹시 시청자님이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어요?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가 나는 그때 누가 우리 딸내미가 좀 많이 내렸다고 누가 좀 사락한다 하면서 사락하기를 나 생각도 안 하고 샀더니만 에코프로 지금 나오네. 네. 그래서 이제 따님이 사라고 하셔서 사신 거예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 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네, 다행히 매수가가 막 높지는 않으세요, 시청자님이.
매수가까지는 올란가? 매수가까지는 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매수가까지 오는 게 당장 뭐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뭐 10만 원대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시간 자체가 좀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 뭐 일부 잘 팔린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장 국면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중국 쪽에서 뭐 나트륨 배터리라던가 막 이런 새로운 배터리들을 굉장히 기술력을 뛰어나게 해서 만든 배터리들을 뭐 아직까지 양산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뭐 양극재 기업들, 배터리 셀 기업들 긴장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중간중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뭐 테슬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살짝씩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상승이 제한되고 다시 한번 거꾸러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들, 너무 기술력에 대해서 레벨업이 돼가고 있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노이즈가 여전히 있어서 상승은 계속해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쭉 이어가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는 일단 중요한 부분은 1차적으로 5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 BME 실적이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지는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청자님이 나는 이 15%를 좀 끌고 가면서 완전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뭐 하반기까지 좀 더, 여기서 저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하반기까지 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좀 이해하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반기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시고요. 물론 그 전에 상승 탄력이 나오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일단 5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5만 5천 원을 강하게 좀 뚫어내주고 거래량도 붙어주면서 하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자꾸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맞고서 돌파를 못 해준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또 두세 달 뭐 이렇게 얼마 갈지 모르는 그 시간이 너무 답답하다 하시면 그때는 비중을 살짝 줄여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2차 전지는 좀 길게 봐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스피드 문자 상담 시작해 주시죠.